우리가 자로 재는 1cm가 진짜 1cm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30cm자가 정확히 30cm가 아닐 때가 있을까요? 끝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왜 여기에 구멍이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파울루 대도시권 디아데마의 맥스크로 공장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함께 보시죠. 먼저 원재료인 폴리스티렌부터 시작합니다. 폴리스티렌은 25-10kg짜리 자루에 담겨 공장에 도착하며 알갱이나 펠릿 형태로 들어옵니다. 폴리스티렌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스티로폼 제조에 쓰이며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자를 만들기 위해 폴리스티렌은 이 기계, 즉 사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이 깔대기를 통해 내려가고 약 섭씨 250도 정도의 온도에서 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가 플라스틱을 몰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사출기는 한 번에 자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굳자마자 로봇이 진공을 이용해 기계에서 꺼내고 다시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며 약 30초 정도 걸리고 자는 따끈따끈한 상태로 나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몰드 외부에서 플라스틱 사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죠? 여기서 보면 플라스틱이 아주 뜨겁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껌처럼 느껴집니다. 식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이 기계에는 전체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종의 냉장고처럼 물이 몰드 안을 통과해서 우리가 자를 빨리 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자를 포장하면 되겠죠? 아니, 아직 눈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시작됩니다. 자가 사출기에서 나올 때는 뜨겁고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지금 막 나온 자에 눈금을 표시하면 자가 줄어들면서 눈금이 전부 틀어지게 됩니다. 1cm가 대략 0.9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를 24시간 두었다가 다음날 눈금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가 정확히 30cm가 아닌 겁니다. 항상 약간 남게 되죠. 그게 오차 범위입니다. 자의 최종 길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가 만들어진 날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원자재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가 식은 뒤 눈금을 인쇄하고 약간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용하는 재료는 재활용 PET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자를 보면 언젠가 이게 탄산음료 병이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그들은 스티렌에 약간의 염료를 콘크리트 믹서기에 섞습니다. 각 제품마다 정확한 염료의 양이 정해져 있고 당연히 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술로 삼각자, 각도기, 제도 키트, 도안자, 서류함, 심지어 클립보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염료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제가 손에 든 이것을 보고 이 색깔 클립보드가 나올 거라 상상하긴 어렵죠? 여기 원자재실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제가 있던 여러 제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들은 이곳으로 와서 분쇄되고 다시 사출기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자자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사출기에 들어가는 금형인데 아까 정비실에서 기계를 열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주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뜨거운 플라스틱이 구멍, 즉 플라스틱이 채워져서 자가 만들어지는 공간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부품이 이렇게 정밀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가 다른 하나 앞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이 아주 높은 압력으로 주입되는데 두 부품의 경계에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동시에 금형은 압력 때문에 변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거의 단단한 덩어리입니다. 이 전체 부품은 대략 500kg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30cm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를 만들려면 또 다른 자가 필요한 건가요? 맞아요. 이게 바로 모든 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건 교정된 강철자입니다. 측정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한 생산분이 나오면 여기로 가져와서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자의 숫자가 이 자와 정확히 일치할까요? 완벽하네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자의 어머니라면 이 자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모든 자를 만들기 위한 자가 또 필요한 걸까요? 맞아요. 모든 자의 어머니가 있지만 그 자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18세기 말 거의 1800년대에 프랑스는 측정 단위를 표준화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상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다투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 피트라는 단위가 있었죠. 하지만 나폴리 피트는 26.35cm였고 영국 피트는 30.48cm, 프랑스 피트는 32.48cm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죠.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단위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1799년에 미터가 정의됐죠. 1000만 미터를 더하면 적도에서 북극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공식자가 탄생했어요. 백금막대를 잘라서 만들었고 자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1875년에야 미터 협약이 열렸고 그때 17개국이 공식적으로 미터를 사용하겠다는 조약에 서명했어요. 여러분이 예상했겠지만 우리 브라질은 예상과 달랐죠. 브라질은 미터 협약에 서명한 17개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백금에 이리듐이라는 또 다른 금속을 약간 섞어서 훨씬 더 정밀한 또 다른 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제품을 여러 나라에 배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물리적인 자를 갖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는 팽창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1960년에 미터가 더 이상 그 자가 아니라 화학 원소 크립톤이 내는 빛의 파장의 일부라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훨씬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정밀해요.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았고 1986년까지였어요. 그때 미터는 진공 상태에서 빛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2억 9,792만 4,458로 나눈 값으로 결정됐어요. 아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1799년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복잡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측정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자예요. 백금막대는 이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자의 밀리미터 능금을 표시할 수 있어요. 저는 잉크젯 프린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훨씬 멋진 방법이더라고요. 이 기술을 패드 인쇄라고 해요. 금속총에는 표시가 마치 강철이 부식된 것처럼 새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기계가 그 위에 잉크를 바르고 잉크는 강철이 부식된 부분에만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는 거대한 고무가 와서 그 잉크를 집어서 자로 옮겨요. 이 모든 과정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포장할 시간이에요. 각각의 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개별 비닐에 포장돼요. 여기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자에 흠집이 나는 거예요. 자를 사용할 사람의 손에 완벽한 상태로 도착해야 해요. 여기 디아데마에서는 하루에 10만 개의 자를 생산하기도 해요. 구멍에 대해 설명을 빼먹었네요. 예전에는 작업장에서 나무벽에 작은 못을 박고 자를 걸어두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매뉴얼드 문도에서도 한동안 그렇게 했었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 작은 구멍은 남아있죠. 이처럼 좀 더 현대적인 자들은 이제 그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자에는 일종의 홈이 있어서 우리가 손가락을 넣고 자를 더 단단히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항상 자에 저런 게 있는 걸 봤지만 자를 튼튼하게 하려는 줄만 알았죠. 여러분도 처음 알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학용품 관련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필 공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멋졌어요.